80살 김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수 끓인 된장찌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5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동네 산책로에서 만난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기시죠. 노년의 삶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직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느새 조금씩 걸음이 느려지고 때로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치기도 하시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노년의 돌봄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니어 요양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가족의 사랑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엄한 노년을 위한 동행 시니어 요양복지 이야기. 오래된 소파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어머니 김순덕 78세은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걸으며 거실 의자에 앉는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주무르신다. 아들 민호 52세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으며 엄마, 오늘도 허리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 한숨을 쉬며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아서. 민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요즘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아프시다면서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하고. 어머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괜찮다고. 아직 내 손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해. 어제도 김치찌개 끓여서 먹었어. 괜히 요양원 얘기하지 마라. 그런 데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민호 답답해하며 엄마 요양원이 꼭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며 민호야, 엄마가 그런 곳에 들어가면 완전히 짐이 되는 거야. 집도 비우게 되고 너희들한테 돈도 많이 들게 하고 아직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카메라가 어머니의 손을 클로즈업한다. 관절염으로 조금 휘어진 손가락들, 그 위에 반지가 헐겁게 끼워져 있다. 민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5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죠.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구나. 아버지랑 같이 살던 추억도 다 여기 있고 마당에 심어놓은 들깨도 누가 돌봐? 순덕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73%가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 45%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니어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요양복지는 바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집에서도 시설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같은 거실, 이번에는 민호와 아내 영희 48세, 그리고 대학생 딸 지영 22세이 모여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여러 팜플릿들이 놓여 있다. 며느리 영희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여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제도래.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하대. 민호 관심을 보이며 정말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영희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와서 어머니 상태를 평가해.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누어져. 1등급이 가장 심한 상태이고 5등급이 가장 경미한 상태야. 딸 지영 팜플릿을 들여다보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까요? 허리랑 무릎이 아프시고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민호 그건 전문가가 와서 평가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걱정이지만. 영희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기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 제가 서비스는 15%, 시설 서비스는 20% 정도만 내면 돼.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야. 민호 15에서 20%면. 그러니까 만약 월 15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는다면 우리가 내는 건 30만 원 정도라는 얘기야? 영희 맞아. 그리고 저소득층은 부담금이 더 줄어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7.5%만 부담하면 돼. 지영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엄마 여기 보니까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 나가서 받는 주간 보호, 단기 보호도 있어요. 그리고 복지용구 대여도 가능하네요. 민호 안도의 표정으로 그럼 어머니가 집을 떠나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영희 응 맞아. 방문 요양사가 집에 와서 목욕, 식사, 청소, 빨래 등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간호사가 와서 건강관리도 해줘. 물리치료사가 와서 운동도 도와주고. 지영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집에 계시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 당시 30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5년 현재 약 9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의 다양성입니다.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시니어들을 위해 재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보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도입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시니어 복지의 첫걸음입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요양원 외관. 사랑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주변에 작은 정원과 벤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어머니와 민호가 요양원 입구에서 조금 망설이고 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표정이 굳어 있다. 어머니 불안한 목소리로 민호야, 정말 들어가야 하니?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돼? 민호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돼요. 문이 열리고 요양보호사 김미영 45세의 밝은 미소로 맞이한다. 요양보호사 김미영 어서 오세요. 김순덕 어머님이시죠? 제가 이곳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경계하는 표정으로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 어머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우리 어르신들 정원에서 화분 가꾸기 프로그램 하고 계세요.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넓은 정원에서 여러 시니어들이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놀란 표정으로 어머,
여기서 화분도 기르나요? 김미영, 네, 어머님.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직접 씨앗을 심고 가꾸시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 손 운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요양원 입소자 박할머니 82세 흙 묻은 손을 보이며 이 꽃이 내가 심은 거야. 예쁘지? 매일 물 주고 돌보니까 이렇게 피었어. 어머니 관심을 보이며 와, 정말 예쁘네요. 저도 집에서 들깨 키우는데. 김미영 어머님께서 들깨를 키우세요? 그럼 농사에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우리 옥상에 작은 텃밭도 있어요. 올라가 보실까요? 화면 옥상 텃밭.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이 자라고 있다. 민호 감탄하며 와, 여기 정말 잘 가꿔놨네요. 김미영 어르신들이 직접 기르신 거예요. 작년에는 고추가 너무 많이 열려서 고추장까지 담그셨어요. 그때 만든 고추장 맛이 일품이었죠. 어머니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정말요? 고추장도 직접 담그시고. 김미영, 네, 어머님. 여기선 단순히 돌봄만 받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노래교실, 미술치료, 물리치료도 있어요. 실내로 들어가서 물리치료실을 보여준다. 물리치료사 이선생 어머님,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는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무리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요. 어머니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선생 전혀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시니어들이 의자에 앉아서 음악에 맞춰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 혼잣말처럼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네. 김미영 어머님, 그럼 식당도 한번 보실까요?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 식사하고 계세요. 밝고 깨끗한 식당. 여러 테이블에서 시니어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어머니 놀라며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집밥 같아. 김미영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짜주세요. 어르신들 취향도 많이 반영하고요. 어머님, 잠깐 앉아서 쉬어 가실까요? 어머니 민호를 보며 내가 여기 들어오면 집은 누가 지키니? 또 민폐되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들 텐데. 민호 어머니 옆에 앉으며 엄마 민폐가 아니에요. 여기서 편히 계시고 우리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은 주말에 함께 가서 정리하면 되고요. 김미영 어머님, 요즘은 많은 가족분들이 면회를 자주 오세요. 어떤 분은 매일 오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외박도 가능해요. 집과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거죠. 현대의 요양시설은 과거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시니어들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생활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요양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엄격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 서비스 질,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개하여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단순한 돌봄의 공간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느끼는 동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안심감이 시니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순덕 어머니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방문 요양보호사 정숙희 52세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밝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다. 요양보호사 정숙희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어머님을 도와드릴 정숙희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색해하며 소파에 앉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별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없고 정숙희 가방을 정리하며 어머님,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친해져요. 우선 어머님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간단한 체조하고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별거 없어요. 정숙히 진심 어린 관심으로 라디오 체조를 하세요? 정말 좋은 습관이네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어머니 조금 자랑스러워하며 한 20년 넘었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했거든요. 아침마다 마당에서 정숙희와 대단하세요. 그럼 몸도 많이 건강하시겠어요. 오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저도 같이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 어머니 운동을 하며 이 동작은 허리에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근데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요. 정숙히 그럼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실까요? 제가 물리치료 보조 과정도 이수했거든요. 어머니 놀라며 정말이요? 그런 것도 배우시나요? 정숙히 네, 어머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요즘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하고 있다. 어머니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정숙희 어머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요리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요리는 제가 할 수 있어요. 7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정숙희 물론이죠. 제가 대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는 걸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냄비 들기, 높은 곳에서 그릇 꺼내기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거라면. 사실 요즘 냄비가 무거워서 힘들긴 했어요. 정숙희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어떠세요?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 자랑스러워하며 그 김치는 작년 겨울에 담근 거예요. 배추가 정말 좋을 때 담가서 맛이 끝내줘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 정숙희가 어머니의 지시를 받으며 보조한다. 어머니 이렇게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야 기름이 나와서 맛있어요. 정숙희 그렇구나요. 저는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였는데. 역시 어머님 솜씨가 다르시네요. 어머니 기분이 좋아져서 50년 넘게 해본 요리인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민호가 어릴 때부터 이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정숙희 아드님 자랑이 많으시네요. 정말 효자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 찌개를 저으며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정말 많이 도와줘요. 며느리도 좋고.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정숙희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어머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차례예요.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 어머니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마음이 편하네요. 혼자 있을 때는 말할 사람도 없고 답답했거든요. 정숙희 앞으로 주 3회 오게 되어 있어요. 월, 수, 금요일마다 오니까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까 허리 운동도 가르쳐 주시고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정숙해 저도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워요. 다음에 올 때는 혈압도 재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내레이션. 방문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보험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시니어들의 일상을 돕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닌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체 돌봄,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응급상황 대처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죠. 방문 요양의 가장 큰 장점은 시니어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땡땡구 치매안심센터라는 간판이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 입구에는 화분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머니와 민호가 함께 센터에 들어선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 김선영 40세가 따뜻하게 맞이한다. 간호사 김선영 어서 오세요. 김순덕 어머님이시죠? 오늘 인지선별 검사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어머니 불안한 표정으로 검사라고 하니까 겁이 나네요. 혹시 치매라고 나오면 어떡하죠? 김선영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검사는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한 거예요.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선별 검사예요. 민호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늘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밝고 편안한 상담실로 이동한다. 벽에는 뇌 건강에 대한 포스터들과 따뜻한 그림들이 걸려 있다. 상담사 박미경 45세, 어머님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볼 거예요. 시험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답해주세요. 어머니,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박미경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이에요.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어머니가 종이에 시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미경 어머님, 시계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숫자들도 정확한 위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어머니 조금 안도하며 시계는 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박미경, 그런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활동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검사 후 결과 상담 시간. 박미경 어머님의 인지 기능은 연령 대비 정상 범위에 있어요. 다만 일부 영역에서 약간의 저하가 보이는데 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어머니 안도하며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얘기죠? 박미경, 네, 맞아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꾸준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여기서 진행하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민호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김선영 주 2회 그룹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퍼즐, 게임, 토론, 미술활동 등을 통해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들이에요. 다른 방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여러 시니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퍼즐을 맞추며 웃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 이제 마지막 조각만 맞추면 완성이에요. 다들 정말 잘하셨어요. 참여자 할머니, 아이고 어려웠네. 그래도 다 맞췄네요. 재미있어요. 어머니 흥미를 보이며 저런 것도 하나요? 박미경, 네, 퍼즐뿐만 아니라 색칠하기, 손 운동, 기억력 게임, 옛날 이야기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어르신들끼리 친구도 되시고요. 어머니 친구요?
제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선영, 물론이에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니까 공통 관심사도 많고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분위기예요. 다른 그룹에서는 옛날 노래를 부르며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들 고향의 봄, 꽃피는 고향의 봄. 어머니 눈이 반짝이며 아, 저 노래 저도 좋아해요. 젊었을 때 자주 불렀는데 박미경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들로 음악 치료도 해요. 노래를 부르면 기억력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져요. 민호 어머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어머니 망설이며 글쎄요.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선영 어머님,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세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하시지만 금세 친해지세요.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부담도 없고요. 박미경,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 변화도 확인해 드려요. 6개월마다 재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더 전문적인 치료로 연결해 드리기도 해요. 어머니 조금 마음이 움직이며 그럼 한 번만 와볼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와도 되죠? 김선영 물론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지역에 설치된 치매 예방과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 센터들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감춰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은 치매로의 진행을 3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인지 기능 향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신체 활동, 증진 등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시니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집 식당.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다. 어머니, 민호, 영희, 지영이 모두 함께 앉아 있다. 어머니의 표정이 한 달 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친다. 어머니 활기찬 목소리로 지영아, 대학교 생활은 어때? 요즘 뭐 배우고 있니? 지영 할머니,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노인 복지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머니 자랑스러워하며 그래. 우리 지영이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도움이 됐다니 기분이 좋네. 민호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치매 안심센터 다니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어머니 환한 미소로 응, 정말 좋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가는 날이 기다려져. 어제는 박할머니랑 함께 색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더 잘했어. 영희 웃으며 어머니 그림 실력이 늘고 계시네요. 지난주에 그리신 꽃 그림 정말 예뻤어요. 어머니 미경 선생님이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리고 요양보호사 수키 씨도 정말 좋아. 월, 수, 금마다 와서 도와주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 민호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내가 몰랐지. 혼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 어제는 수키 씨랑 함께 김장 준비도 했어. 지영와 김장요? 올해도 직접 담그세요? 어머니 물론이지. 50년 넘게 해온 김장을 어떻게 포기해.
다만 이제는 무거운 절임 배추 옮기는 걸 수키 씨가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해. 영희 어머니, 그럼 올해도 우리 김치 좀 나눠주세요. 작년 김치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머니 기분 좋아하며 당연하지. 지영이 기숙사에도 보내고 민호네 집에도 넉넉히 가져다 줄게. 이웃집 할머니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 민호 어머니,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방문 요양 서비스 받으시면서. 어머니 불편하기는. 오히려 편해졌어. 청소도 함께 해주시고, 목욕할 때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영희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머니, 나도 처음에는 괜히 돈 쓰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싶어.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내는 돈도 그리 많지 않고. 지영 할머니, 치매 안심센터에서 만난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어머니 즐거워하며 아이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한자를 정말 잘 아시거든. 김 할머니는 요리를 잘해서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끔 가져오시고. 민호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어머니 맞아. 서로 안부도 묻고 건강 이야기도 나누고.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도 편해져.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영희 어머니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어머니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매일매일이 조금씩 기대가 돼. 내일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원예 치료한다고 하더라고. 화분에 꽃 심는 거 배우는 거야. 지영 할머니 집 마당 들깨밭 보니까 정말 잘 키우시던데 원예는 자신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자신감 있게 그럼. 50년 넘게 농사 지은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선생님도 내가 식물 키우는 솜씨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야. 모두가 웃는다. 민호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잘 적응해 주셔서. 어머니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는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 영희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니까 오히려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아. 예전에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짜증만 냈는데 이제는 너희들 오면 정말 반가워.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더 느끼게 돼. 지영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지내세요.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눈물이 글썽이며 우리 지영이가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민호 어머니가 편안해야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머니 그래.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이가 들어도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순덕 어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서비스를 받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시니어 요양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신체적 돌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요양복지가 추구하는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요양복지는 시니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한 노년이 보장될 때 그 가족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다양한 시니어들의 모습이 몽타주로 이어진다. 요양원에서 웃고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할머니,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어르신들. 김순덕 어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삶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외롭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노년 역시 새로운 배움과 성장, 그리고 행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니어 요양복지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더 많은 시니어들이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95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에는 수만 개의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50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시니어들의 일상을 돕고 있고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 요양복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거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오늘 서비스를 받는 시니어들은 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킨 주역들이며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한 요양복지제도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요양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존엄한 노년, 가족의 안심, 사회의 따뜻함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장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여전히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순떡 어머니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던 일상이 작은 도움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니어가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 요양복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문의 1577-1000 치매안심센터 찾기 www.dementia.go.kr 노인복지관 정보 www.mohw.go.kr